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진행의 정수인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야속할 만큼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다면요. 이제는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냉철하게 한 번쯤 짚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계좌에도 좀 따뜻한 바람 불어드리도록 이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와 생방송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에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계좌에 따뜻한 훈풍까지 불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춰주시기만 하면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방에서는요. 미국장이 개장한 후에 박 셰프의 대응 방안 그리고 주식 종목 상담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벌써 3월이에요. 시간 금방 가죠. 네, 벌써 시간- 2달이 지났어요. 네, 예. 지난 2달간 수익률 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생활비 벌었습니다. 생활비요. 예.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가 쓰이시길래?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씁니다. 오, 네, 많이 사용하시네요. 애가 셋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유학까지 둘이나 보내는데 네.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생활비를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시면서 이제 2달을 보내셨는데 학비 들어갈 때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동안도 근데 전업 투자자로 계속 지내오신 어,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작년 6월에 퇴직했으니까 네. 그전에는 월급도 받고 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난 2달 동안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수익을 계속 내셨는데 예. 뭐 늘 목표 잡는 거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래도 좀 꿋꿋하게 제가 질문을 예. 드립니다. 3월에 예. 목표를 어느 정도로 좀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3월은 여전히 1,000만 원. 3월도 여전히 1,000만 원이요? 왜냐면 네. 이 방송 때문에 거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 그래도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니까요. 이번 달에도 그럼 1,000만 원으로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여러분께 인증도 좀 해드리는 시간 그러죠.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셰프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저희가 방송에서 인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해외 선물 아무것도 모르셔도 저희와 함께라면 이렇게 한 달에 꿈 같은 수익 조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로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매수 매도에 관한 해결책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까지 투자에 관한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좀 자금 운용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께서도 3월을 맞아서 투자처 새로 물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수익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달 차가 돼서 대공개를 했죠. 여러분께 계좌를 오픈해서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방송 중에 언급을 하고 제가 청산을 한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수익을 좀 정리를 하면요. 네, 제가 오늘도 거래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보면요. 2월 23일 마이크로 러셀 약 8만 원 수익이고요. 미니콘 약 12만 원 수익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금요일에 방송 중에 저희가 돼지고기 언급을 했는데요. 린호그 언급을 하고 장 열리고 바로 들어가서요. 약 89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날 바로 청산을 했고요. 또 어제 저희가 3월 1일이죠. 연휴에도 저희 해외 선물 시장은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니 카파 구리 상품으로 약 19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또 마이크로 러셀로 오늘 아침에 진입을 해서 청산까지 몇 시간 걸리지 않았는데요. 약 13만 원 정도 제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셰프님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지금 환전을 해서 거래를 했는데 한 번도 뭐 미수금이 나거나 크게 그렇게까지
이때까지 막 수익이 쭉 내려갔던 적이 없이 예. 이렇게 일주일 만에 지금 131만 원이에요, 셰프님. 일주일 만에요. 네. 예. 그 투자 종목을 증거금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 않는 종목으로 네, 선정을 맞습니다. 해서 하니까 네. 그렇게 뭐 돈이 모자라거나 하진 않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장에 계속 신경을 썼다면 업무에도 좀 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전혀 없이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오전, 오후에 사인만 주시면 사인이 아니죠. 해결책을 이렇게 좀 주시면 제가 이거에 따라서 좀 진입을 편하게 하고 가격이 이렇네요 관한 이야기를 노란톡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청산과 수익 실현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당연한 듯이 지금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죠. 이 트레이더가 돈을 못 벌면 네. 생활이 안 돼요. 생활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시는 월급 거니까요. 탔다고 막 기뻐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도 한 달 동안 가장 좋은 날이 월급날 아닌가요? 네. 그날은 좋긴 한데 뭐 네. 저도 돈 벌었다고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한 달 차잖아요. 거래를 네. 한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수익이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또 일 이외에 또 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제가 좀 마음 편히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투자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래요? 이거- 같아요. 네. 이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또 맛을 수익이 들이면 또 이것도 하여튼 조심해야 그런데 됩니다. 사실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 혼자 뭔가를 하기엔 아직은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기고만장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예. 또 셰프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셰프님도 보유하고 있는 상품 뭐 지금 수익 청산하신 거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이요? 오늘 뭐 기준으로 해주셔도 뭐 계속- 되고요. 지난주를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예. 네, 좋습니다. 저도 봐야 합니다. 네, 한번 예. 같이 볼까요? 봐야 하는데 네. 자꾸 보자고 하지 마세요. 오늘 좀- 보여줄 때가 되면 네. 보여드리는데 아니 제가 좀 지난주에 보셔야죠. 수익 낸 거는 네. 보죠. 지난주에 많이 벌었네요. 네. 590만 원 벌었네요. 와, 590만 원이요? 예. 지난주 한 주 동안 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도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다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 수익을 그렇죠.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드 매수했었죠. 네,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수익 내셨죠. 예. 어, 방송 노란톡방에- 직전에 정리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도 그래서 인증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골드도 또 들어가셔서 이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요, 시장이 하락을 하면 하락할 때도 수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생각 저희가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오해들 조금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검색만 하셔도 됩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기만 하면 저희 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중에만 이 방 오픈해 놓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물의 맛집이죠.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여러분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셰프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방송 직전까지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떤가요? 자, 어제 그 3.1절 우리 시장은 좀 쉬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대체로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원인 자체는 주말에 있었던 미국 경기 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어제 월요일 날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중국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해외 금융시장이 조금 거품이 우려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들 좀 빠지고 우리 시장도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밀렸었죠. 그렇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 S&P 마찬가지 상승하다가 좀 빠졌는데 지금은 또 다시 또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조금은 경기 부양책 때문에 기대감만 가질 수는 없고 지금 그 금리 상황도 보면은 금리 상품들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채권 보시면 자, 어제는
금리 시장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채권이 반등을 했죠. 자, 하지만 오늘도 보시면 다시 음봉으로 바뀌면서 여전히 그 시장 금리 자체는 상승 쪽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뭐 그 내일 뭐 이번 주 또 비노 고인 지표 발표도 또 예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조금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급등이 나왔을 때 오늘은 사실 오전 아시아 시장에서는 매도 관점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장 개장하고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상원의 그 경기 부양책이 올라간 게 원활하게 통과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급등 양상이 오늘도 좀 더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매도 관점으로 보고 진입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전에 공화당에서 6천억 달러 정도까지만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1조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에서 통과된 거는 1조 9천억 달러 민주당이 얘기한 그대로 일단은 통과가 되는데 그것도 아주 원활하게 통과된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 중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간신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만약에 민주당 의원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정치권에 직접 몸담고 계신 분들도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경기 부양책 통과될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보다는 현재 미국 지수는 아주 짧게 좀 거래하면서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방송 중에 주요 선물 상품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부터 살펴볼게요, 셰프님. 자, 크루드 오일 어제 하락세가 조금 크게 나왔죠. 그렇죠. 그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 오일이 못 올라간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빠졌고요. 오늘 다시 반등하는데 그 앞전에 원래 그 62달러 정도까지 고점을 예상을 하고 상승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상승이 63달러 넘어간 부분이 한 3일 정도 있었습니다. 날짜로. 자, 3일 정도 63달러 정도에서 거래되다가 결국은 떨어졌고 어제 한 60달러를 좀 깼고 오늘 깼었네요. 다시 61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네. 당분간은 요런 정도 한 59달러에서 한 63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이시고요. 네. 뭐 유가는 지금 뭐 주식 시장하고 연동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별도로 그 산유국들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오르락내리락하는 박스권 장세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유가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방금 수익을 내고 청산을 한 귀금속 상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흐름 어떤가요? 골드 그 방송 전에 매수 진입했다가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그 청산을 했습니다. 네. 자, 며칠 동안 좀 빠지던 그 흐름이 한 5일 정도 음봉으로 빠졌고 오늘 밑꼬리 달고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뭐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골드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이걸 봤을 때 일단 영향은 그 미국 달러의 강세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어제 대부분 그 동화 상품들은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시면 6일 동안 양봉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남들이 미국 달러 떨어진다라고 1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올라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죠? 네. 저는 항상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달러 역시도 뭐 주구장창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국 정부에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국 달러가 너무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한 1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이게 떨어졌는데 결국은 90포인트를 깨고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시고요. 골드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면 역시 누군가 뭐 개입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의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 골드의 그 네. 강세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올라가면 골드는 저번에 뭡니까 작년 8월에 네.
크게 올랐었죠. 2,300달러까지 올라갈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떨어진 폭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네. 그죠? 그래서 역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목표가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어- 골드 예. 네, 이어서 실버 살펴볼게요. 골드 일단 한 네. 2, 3일 정도는 더 상승 흐름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실버 보면 실버 역시도 오늘 밑꼬리 달리고 다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골드하고 같이 상승 쪽으로 더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렇게 보이시고 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조정 받았죠. 자, 하지만 다시 반등세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도 미국 달러의 그 강세, 약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도 미국 달러가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리고 살짝 밀렸죠. 네. 달러가 약간 떨어지니까 지금 귀금속이 다시 반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 달러의 또 움직임을 그 좌지우지하는 거는 역시나 그 금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달러의 움직임, 채권의 동향을 여전히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채권의 네. 동향까지 유심히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귀금속 상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농산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농산물 시장 어떤가요? 농산물은 네. 그 옥수수 제가 이거 계속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이 뭐 투자 자금이 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하나 들어가면 이런 종목은 또 놓치는 경우가 생기죠. 아쉬운 것 그래도 같아요. 아쉬워할 거 없이 또 네. 그 종목에서 수익을 냈으니까 아쉬워할 건 그렇죠. 없는데 옥수수 떨어질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네, 자, 맞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3일절 아침부터 급등했던 거는 아침에 갭 상승해서 나왔는데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이 농산물 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반등 시도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락 중에 나타나는 조정 흐름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네. 미국의 옥수수 재배 면적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이런 그렇죠. 뉴스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농산물에 대한 그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에 대한 그 수가가 좀 올라갔어요. 네. 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농부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이 부셸당 가격이 뭐 4.5달러인가 원래 가격보다 좀 많이 올라가 가지고 농부들이 이제 그 재배하기가 좀 안심하고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재배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좀 떨어질 거다 이런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까요? 사실 550달러 선에서 550선에서 셰프님께서 매도 관점으로 그때가 좀 유효하다 했는데 그때보다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5달러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직 하락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더 길게는 결국은 가격은 어느 정도 정상화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몇 개월 뒤를 본다라고 하면 4달러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콘 상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밀도 좀 살펴볼게요, 셰프님. 자, 뭐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고 3일 연속 하락했죠. 네. 자, 밀은 또 생산지가 이게 러시아가 주 생산지라 가지고 미국의 그 작물 재배 현황하고는 조금 네.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하지만 대표 곡물들이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래도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밀은 조금 대두나 옥수수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3일 떨어지고 오늘 반등 나오는 흐름이라 가지고 이거는 뭐 계속 빠진다.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데 계속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곤란하겠죠. 네. 자, 러시아가 주요 수출국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황을 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예상하기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11시 19분 지나고 있는데요. 상품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셰프님, 그런데 예.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흐름을 살펴봤는데 예. 어떤 상품을 좀 이렇게 째려보면서 공략을 할까 자, 고민하시고 계신가요?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네. 상당히 이 머리를 많이 굴려도 네.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번 그렇죠. 주에 금요일 날 비노 코인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상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 예상은 고용 지표는 개선돼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맞습니다.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아주 그 코로나 이전보다는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개선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만 자, 그랬을 때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네. 지금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금리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그 미국 FOMC가 금리를 결정할 때 뭘 보냐? 고용 지표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고용 현상이 좋아질 때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비농 고용 지표가 올라가면 지금 시중에 풀어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정부도 풀고 FOMC도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확 풀었어요. 그러면 계속 풀 거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표가 좋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지금 예. 오늘 좀 뭐 어떤 걸 진입하면 좋은지 이걸 여쭤봤거든요, 자, 셰프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쉽습니다. 네. 모르시면 어떡해요, 자, 셰프님. 가능성이 있는 거는 네. 지금 오히려 지수 하락 쪽으로 여전히 짧게. 다시 진입하는 게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가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골드와 실버는 상승 여력이 이틀 정도 남았다. 그리고 농산물에서는 콘이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 오늘도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소식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갈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man says investors shouldn't worry about interest rates at these levels. 네, 골드만삭스가 현재 금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세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1%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직은 괜찮다는 전망입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금리 상승 현상이 지속되는 것,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Biden trade pick Tsai pledges to ensure China tariffs appropriate. 네, 바이든 행정부가 픽한 타이 대표가요. 앞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강하게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요,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서 미국의 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게 강한 경고를 한 건데요. 자세히 더 살펴보시면요. 다른 국가들이 특히 이제 중국이죠. 환율 조작으로 무역에서 이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대응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를 돋보기 창에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방법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면에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톡방에 인증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인증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수익의 맛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의 첫 번주인 이번 주는요, 미국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오펙 플러스 회의를 주목할 예정입니다. 일자별로 자세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3일은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3일에서 4일까지 열리면서 4월부터 일평균 50만 배럴의 증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일평균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할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ISM 2월 서비스업 PMI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4일은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금리 상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와 1월 공장제 수주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일에는요, 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요, 1월 무역 지수와 소비자 신용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셰프님,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했는데 예. 어떤 발표에 좀 주목을 해보면 뭐 좋을까요? 당연히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나머지 지표들은 영향을 미쳐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수요일 날 ADP 비농업 고용 지표는 민간 지표인데 금요일 날 발표되는 정부 발표치의 뭐 선행 지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발표되는 그 비농업 고용 지표를 먼저 보면 금요일 날 어떻게 나올지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고용 지표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예. 시장이 오히려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죠. 여러분께서도 알고 싶으실 거예요. 자, 네, 당연히 지금 이슈가 그 금리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도 그 파월 의장의 그 금리 인상 부분, 테이퍼링 부분, 이거에 관심이 자꾸 가고 있죠. 근데 FOMC 입장은 분명히 한 거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 시장 금리가 FOMC 의도하고는 다르게 자꾸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FOMC가 아무리 그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시장에 풀린 돈, 인플레이션 압박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하는 시기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몇 달 안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2년 뒤에 하겠다라고 한 거 1년 앞으로 당긴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개구리 셰프님께서 조금 이게 올라가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주식시장도 어제 미국이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올라가는 듯했지만 또 막판에 쭉 힘이 빠졌죠. 그리고 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락가락 급등하고 급락하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셰프님께서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주식 대박 종목 주신다고. 주식 전문가가 아닌데 뭐 자꾸 달라고 한들 네. 대박이 나겠습니까? 지금 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그죠? 조금 예. 나은 거를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제가 오늘은 좀 그걸 좀 받아내야겠거든요. 지금 셰프님. 지금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톡방에서? 네. 예. 이제 주신다고 저는 오늘 좀 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줄 수는 있는데 대박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뭐 투자 예. 판단은 하시는 거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셰프님이 오랫동안 경력으로 분석을 해주신 종목을 저희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좀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예. 언제 주실 건가요? 이따가 드릴게요. 이따가요? 예. 오늘 주실 건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주식 대박 종목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이 상승을 하면 주식으로 좀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똑똑한 투자자들은 해지 수단으로 해외 선물을 이용하면서 이 양쪽에서 수익을 양쪽으로 챙기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전략들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요. 그날의 시황부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하는지 꼼꼼하게 무료 동영상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께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요.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저희 프로그램명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진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링크가 갑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내가 가진 종목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주식 대박 종목도 받아보시고 또 여기에 해외 선물에 관한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해결책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20분 남았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이 방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의 현지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ainard says pandemic showed financial systems flaws need for reform. 네,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가요, 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앞으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특히나 Financial Systems라고 해서 지금 자산 시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reform, 즉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연준은요,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만에 다시 시장에 개입을 했었어야 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를 봤을 때 확실히 취약성이 진단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산 유출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자산 유출은 2008년보다 더 빨랐고요. 또 자금 시장의 일부 요인 때문에 이 심각한 유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을 한 만큼 확실히 지금 자산 시장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tcoin is at a tipping point between mainstream boom and speculative implosion. 네,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 기사인데요. 지금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류 시장으로 편입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터질지 이 중간점에 있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최근 테슬라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 즉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히죠. 이 기업들 덕분에 이제 주류로 가는 전환점의 시작이 놓여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만약에 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다면 실제로 이 가상자산도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주류 시장으로 편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아 있을 것인지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을 선택한 후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QR코드 이 화면에 갖다 대시면 되고요. 이거 편하신 방법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해외 선물 관련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톡방으로 입장하셔서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윤이었습니다. 네, 박재윤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요, 이제 해외 선물 처음 하시는 완전 기초분들부터 지금 저희랑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나름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질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외 선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방송 중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셰프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슈퍼투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해외 선물 250만 원 이상 이익을 보면 11% 세금 자진 신고해야 되는 것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신고해야죠.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권사에서 연락이 갑니다. 네. 자,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네. 예, 그때 신고하면 되는데 네. 250만 원은 면세고 그 이상 수익이 난 거에 대해 가지고 청산한 것까지만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청산한 것까지만? 아니지. 그러니까 5월까지요? 아니면 12월까지 작년 12월? 뒷거리야. 아이고, 많이 힘드시네요, 오늘. 자, 작년 네. 12월까지 네. 거래를 마친 거를 우리가 그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뭐 이런 납부는 5월 달에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때 똑같이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지신고를 전화가 왔을 때 신고를 하고 5월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11%도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원래 이제 어디까지 올리기로 했냐면 22%. 그러니까 원래 소득세는 20%고요. 지방세가 또 2%가 있습니다. 네. 자, 22%까지 올리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올리는 속도를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리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는 5%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10%. 그러니까 주미세 플러스 11%, 음, 15%, 20%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11%지만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세금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세금을 많이 제외를 하네요.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슈퍼투나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인학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해결을 해볼게요. 손실 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긴 해외 선물은 대응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 셰프님. 그 수익 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찬가지죠. 음. 들고 가거나 청산하거나 둘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네.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잘해야 될지 굉장히 두루뭉술하거든요. 현명한 판단. 질문이 두리뭉실한 거예요. 네.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 청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일까요? 좀 간지러운데 자, 안 긋고 있는 손해 기분이에요.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기다리는 거고 감당을 못 하겠다. 결국에는 강제 청산이 되기 전에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루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날 네. 장이 이제 끝날 때까지 손실이 났는데 사실 흐름을 잘못 한번 맞추다 보면 다음날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예.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네. 자금의 관리가 중요한 거죠. 배팅을 너무 세게 하면은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린 것도 자기 자금의 20%만 가용 자산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도만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증거금 사용할 때 그 정도 투자했을 때는 하루 정도 틀렸다 해가지고 뭐 그 치명적이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다우 지수 같은 거 한 계약 들어갔다. 네. 다우 1,000만 원 갖고도 안 되네요 지금은. 맞습니다. 안 됩니다. 러셀도 7,150불이니까 네. 러셀 한 계약 들어가도 위험한 거예요. 네, 맞죠. 그죠? 네. 거의 1,0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만 원 여유밖에 없잖아요. 네. 그 200만 원 손해 나면은 다음날 돈을 또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렇죠. 그럼 네. 강제 청산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손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르거나 들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거는 투자 자금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어서 200만 원 정도짜리 거래를 했다 하면은 네. 손실을 본인이 그래도 한 400만 원을 견딜 수 있는 분이 있고 예. 600만 원을 견딜 수 그렇죠. 있는 분이 사람마다 계시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만약에 며칠 더 견뎌서 조금 예. 손실을 회복하고 자르겠다 이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먼저 투자한 거는 1,000만 원밖에 없지만 그렇죠. 은행 통장에 1억이 있다. 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요 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래가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인학님께 질문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황금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름이 굉장히 좋네요. 단타와 스윙 투자 시 각각 어떤 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스윙으로 할 때는 일단 일봉을 스윙이라는 건 며칠씩 들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일봉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일봉 가지고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시간 봉 정도. 1시간 봉 정도면 충분히 긴 흐름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보면 나스닥 지금 상태로 보면 빠지고 있네. 그러면 이거 한 내일까지는 매도 관점 봐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평가는 할 수가 있는데 자, 진폭이 너무 큰 종목은 사실 그 23시간 보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투자 자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거래를 하셔야 2, 3일 들고 갈 수가 있지. 빠듯하게 하시면 요게 위로 딱 올라가면 바로 청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단타 거래하실 때는 어떤 봉을 보신다고 딱 얘기를 해주시면 더 편할 것 1분. 같아요. 1분 봉이요. 그렇죠. 그리고 스윙 때는 1시간 봉이요. 1시간 봉. 네. 그건 또 딱 1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개를 자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바꿔서 봅니다. 어허. 자, 2시간 봉도 한번 보고, 1봉도 한번 보고, 주봉도 한번 보니까 또 주봉을 보니까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너무 긴 봉은 사실 주봉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윙할 때는 일단 1봉 보고 1시간 봉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로 거래할 때는 한 1분 봉 정도 보고 네. 예, 그날의 흐름은 1분만 봐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금소님의 질문을 해결해 봤는데요. 단타 때는 분봉 그리고 스윙 때는 1봉과 1시간 봉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아님의 질문도 해결을 해드릴게요. 청산과 진입 포인트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시나요? 순간순간 차트를 보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셰프님께서 예. 궁금한 게 저도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끔은 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사인해 주실 때도 있고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도대체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점쟁이인 줄 알아요. 예. 점쳐서 네. 맞추는 줄 알고 쌀 던지시고 내일은 어떻게 돼요?
제가 내일 어떻게 되는지는 물어보면 매번 모른다 그러죠. 그렇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그죠?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매도 관점으로 그 러셀을 들어갔었어요. 네. 러셀을 예를 한번 들어서 볼까요? 설명을 해보죠. 자, 러셀을 보면 오늘 아침 시간이 자 어디냐? 자, 이 정도 되네요. 보니까. 네. 자, 흐름을 보고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어제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그죠? 어제는 제가 상승할 거라고 아침부터 네,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시황에 자, 올려주셨잖아요. 예. 네. 자,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 흐름은 보면 아침에 이게 우리 시간인가? 잠시 네. 어제 예. 장중에 굉장히 크게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러셀이 2% 넘게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게 1시간 네. 2시간 봉이었네요. 네. 좀 이상하다 그랬다. 자, 보시면 오늘 아침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 있죠.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부분에서 매도 관점으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여기 정확하게는 한 오전 한 10시 뭐 이때쯤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이평선의 기울기를 보라 그랬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었죠. 자, 오전에 어떻게 됐어요? 10시경에 뚫렸죠. 네.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허. 뚫렸다. 네. 방향을 바꿨다 이거죠. 예. 하단에 나오는 지표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트릭스랑 스토캐스틱스. 약간 길게 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아주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 보고 네. 단타 거래할 때 네. 한 1, 20분 안에 청산해야 될 때 요걸 보고요. 네. 오늘은 사실 요거는 볼 필요 없이 요것만 보고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리고 302평을 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청산했었죠. 네, 그렇죠. 그죠? 아침에 들어갔다 예. 낮에 청산했습니다. 보면 한 이 정도 청산했던 것 같아요.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자, 이만큼 뚝 떨어진 다음에 이제 청산을 했는데 자, 이격이 너무 벌어지고 가격 하락이 좀 주춤하고 또 한 가지 조건 미국장 개장 전이다. 그래서 낙폭은 제한될 거다라고 해서 정리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아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는데요. 상품마다 그래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셰프님. 당연히 이게. 다르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이게 딱 기준을 딱 잡아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또 여쭤보시면 그 상품은 왜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해주시면서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배우기 쉽게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302평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런 질문들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해외 선물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저희가 모두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 강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노란톡 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인증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을 할 때 해외 선물에 주목을 하시고 이때다 싶어서 배워 놓으시면 또 언젠가 여러분께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제 카메라를 비추기만 하시면요. 입장 코드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방이 저희 노란톡방인데요. 지금도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을 봤다 싶으시면 저희 방송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오셔야지 저희가 방송에 끝나고 나면 이 방 문을 닫기 때문에요. 7분 이내에 지금 서둘러서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도 계속해서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주식처럼 손실이 나면 홀딩을 해서 반등시 복구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죠. 우리도 저번에 그 러셀 매도 진입한 다음에 한 2주 기다렸죠, 그죠?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 기다렸어요. 네. 근데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 투자 자금이 실제로 갖고 있는 그 자금보다 배팅한 자금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었기 때문에 한 2주 기다리니까 매도 관점으로 들어갔었는데 조금 더 올라가지고 횡보하고 그다음에 툭 떨어져서 결국은 약간의 수익 보고 일단 청산했었죠. 맞죠. 예.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제 주식에서는 내가 뭔가를 사고 손실이 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해외 선물은 뭔가 진입을 하면 두 가지잖아요. 예.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거나 그 주식도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빠르고 예. 폭이 깊으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아니 제가 볼 때는요. 네. 버텨서 먹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건 좀 상품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배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베팅이에요. 상품마다가 아니고 네. 본인의 투자 자금을 얼마나 그 활용을 하느냐 이거고 음. 너무 많이 활용을 하면 못 버티죠. 네. 예. 한 투자금의 한 20%만 활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그래도 안전하다 할 수 없는데 아주 길게 갈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나마 조금 며칠씩은 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성투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이런 기초 동영상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성투님께서도 차근차근 보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노란톡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시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적산병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예. 예약 환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예약 주셨어요. 환전 너튜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증권사마다 약간씩은 틀립니다. 그렇죠. 자, 이베스트 증권사는 여기 온라인 창구 메뉴에서 외화 환전이라고 있어요. 네. 환전이라고 있고 보시면 예약 환전 이렇게 있죠. 네, 자, 조회하면 오늘도 돈을 좀 찾았는데도 돈이 많네요. 자, 네. 여기서 조회한 다음에 원화로 바꿀 건지 그 외화로 바꿀 건지 선택을 네. 한 다음에 예약 지금은 외화로 환전돼 있죠, 그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네. 하루에 2번 예약 환전이 됩니다. 자, 두 그때 번. 장점은 네, 기준 환율에서 크게 수수료가 많이 붙지 않고 은행에서 부과하는 한 이런 약간 1.1원 뭐 이런 정도 굉장히 작은 수수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행 가가지고 그 현금 가지고 환전하면 한 20원 들어가요. 네. 그럼 1,000만 원 환전하면요 20만 원 들어가요.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가죠. 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가랑비 아니에요. 네.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약 환전을 했을 때 굉장히 작은 수수료만 부과가 된다. 하지만 실시간 환전으로 하면 한 10원 정도 붙습니다. 어허. 그 전신한 기준으로 우리가 송금할 때 붙는 수수료 있죠. 네. 10원 정도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환전하실 때는 수수료 확인을 하고 환전하시는 게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요, 네. 저희가 지금 원화를 거래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로 환전을 하신 거잖아요. 예, 달러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할 때도 예약이 가능한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2번 그렇게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수수료만 줄여도 사실 환전 수수료만 아니 줄여도 그거는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돈을 뺄 때 다시 그렇게 예약 그렇죠. 환전을 이용을 하셔야 예. 된다는 말이죠. 거래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달러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거래를 이제 그만하게 될 때는 네. 그렇게 다시 예약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 동영상부터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 인증이 저희 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면 해외 선물로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정보만 받아보시는 거 어렵지 않겠죠? 무료입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고요. 카메라로 비춰주시기만 하시면 저희 링크 타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오픈 채팅방에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와 박 셰프의 사진이 걸려있는 방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 개장을 하면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처음에 거래를 하실 때는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방에서 해결책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서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셰프님. 예. 저희 방송 2분 남았는데 끝나고 또 너튜브 통해서 방송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 한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또 네. 궁금한 점들은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재밌는 얘기하죠. 재밌는 얘기 뭐 해주실 뭐 건데요? 매번 사람들이 이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박 셰프 방송 너무 재밌다고. 뭘 그렇게 하시길래 재밌으신 거예요?
가끔 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박 셰프가요, 계속해서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정보들 주신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짧게 이렇게 50분 동안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